6월의 말개엔 어느 날이었습니다. 5살쯤 된 여자아이가 한 젊은 여자의 손에 이끌려 알프스의 산길을 올라왔습니다. 여자아이의 이름은 하이디였고 젊은 여자는 하이디의 이모인 데테였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자 하이디는 이모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데테 이모가 먼 곳으로 일하러 가게 되어 알프스의 오두막집에서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댁에 하이디를 맡기러 온 곳이었어요. 오두막집에 다다르자 할아버지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태, 여기는 무엇 하러 왔소? 알름 할아버지는 원래 무뚝뚝하신 성격인데다가 대퇴 이모를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는 하이디만은 누구보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전 프랑크푸르트로 일하러 가게 되었어요. 하이디를 좀 돌봐주세요. 대퇴 이모는 하이디를 떼어놓고 돌아갔습니다. 하이디, 이제부터는 할아버지와 함께 살자.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말씀하셨지요. 하이디는 이내 양치기 소년 피터와 친해져 그가 데리고 온 새끼 염소와 함께 신나게 뛰어놀았습니다. 해가 지자 피터는 산에서 내려가고 하이디는 오두막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이디, 배고프지 않니? 어서 들어와, 이걸 먹으렴. 오두막집 안에는 식탁 앞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빵과 치즈를 내놓고 염소젓을 따라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배가 고팠던 하이디는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체한다. 천천히 먹어라. 이윽고 음식을 다 먹은 하이디는 크게 하품을 했습니다. 우리 하이디가 많이 졸린 모양이 그러구나. 어서 가서 자거라. 할아버지는 다락방에 지프로 푹신한 침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이디는 알프스에 빛나는 별을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피터가 아침 일찍 왔습니다. 하이디, 잘 잤니? 응, 피터, 안녕? 피터는 양치기를 하면서 할아버지의 염소도 맡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도 할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피터를 따라갔지요. 하이디는 새끼 염소와 뛰놀거나 꽃을 꺾으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이윽고 산들이 저녁 노을로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하이디는 그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피터, 산들이 왜 저렇게 빨갛게 물들지? 하이디가 묻자 피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날씨가 좋은 날 하늘이 빨개져서 그럴 거야. 응, 그렇구나. 이튿날 하이디는 앞을 잘 못 보는 피터의 할머니 병문안을 갔지요. 할머니는 몹시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하이디가 오두막집으로 돌아왔을 때 화나신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이디는 학교 따윈 다니지 않아도 괜찮아요. 산에서 염소와 놀거나 꽃을 따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오. 할아버지는 목사님에게 화를 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며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을에 가면 나쁜 짓도 배우게 돼요.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어놀며 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오. 내 손녀의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더 이상 참견하지 말아요. 하이디를 학교에 보내려면 산 아래의 마을에 맡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는 하이디와 헤어지기가 싫으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대퇴 이모가 오두막집을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일로 왔소?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하이디를 학교에 안 보낸다고 하셨다면서요? 아이를 바보로 만들 작정이세요? 하이디는 제가 데려가서 부잣집 아가씨의 말동무를 하며 학교에 다니도록 하겠어요. 처음에는 반대하던 할아버지도 하이디의 장래를 생각해서 마침내 승낙하셨습니다. 대퇴 이모를 따라가며 하이디는 뒤를 돌아보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도 하이디와 헤어지는 것이 몹시 가슴 아팠습니다. 대퇴 이모는 거짓말을 해서 우는 하이디를 달랬습니다. 하이디,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선물만 사가지고 금방 올 거야. 하이디는 울음을 그치고 기차를 탔습니다. 이윽고 하이디와 대퇴 이모는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했습니다. 대퇴 이모가 하이디를 데리고 간 곳은 제제만이라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클라라라는 휠체어를 탄 소녀가 있었습니다. 클라라는 몸이 불편하여 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친구와 뛰놀지도 못했지요. 그런데다가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사업 관계로 여행을 다니는 일이 많아서 로텐바이어 아주머니와 쓸쓸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이디는 명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디예요. 로텐마이어는 하이디의 초라한 모습을 훑어보더니 눈살을 찌푸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옷차림이 그러냐? 천하기도 하지. 그래, 넌 몇 학년이냐? 저는 학교에 안 다녀요. 하이디는 기가 죽어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나, 그렇다면 넌 클라라의 친구가 될 수 없어. 뭔 이런 아이를 데리고 오다니. 로텐마이어는 어이없다는 듯 하이디와 대퇴 이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이디도 실망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 선물을 가지고 돌아갈 수 없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알프스로 돌아갈래요. 하이디가 말하자 갑자기 클라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싫어, 싫어. 난 그럼 또 친구 없이 혼자 지내야 되잖아. 클라라가 떼를 쓰자 로텐마이어도 하는 수 없이 하이디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하이디는 클라라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이디는 너무나도 훌륭한 저녁 식사에 놀랐습니다. 이빨
가져가도 될까요? 하이디가 하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되고 말고요. 그건 하이디 아가씨의 빵인걸요. 하이디는 좋아서 빵을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이디의 행동을 본 로텐마이어는 벌컥 화를 냈습니다. 무슨 짓이냐? 이 버릇없는 아이가 있나? 그리고 빵을 빼앗아 쓰레기통에 넣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하이디는 날마다 로텐마이어의 꾸지람을 들으며 살았습니다. 하이디는 할아버지와 알프스의 아름다운 산들이 그리워서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의 할머니가 먼 곳에서 오셨습니다. 네가 하이디냐? 정말 귀엽게 생겼구나. 클라라의 할머니는 하이디를 몹시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림책을 선물로 주고 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오냐, 하이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그림책을 보면서 하이디는 금방 글씨를 익혔습니다. 글씨를 익힌 하이디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빨리 알프스로 돌아가서 재미있는 책들을 피터 할머니에게 읽어드려야지. 하이디는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빨리 알프스 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자나깨나 하이디의 마음에는 알프스에 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의 할머니가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클라라와 하이디는 이별을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할머니가 가시자 하이디는 더욱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멍한 상태가 계속되었지요. 걱정이 된 클라라가 물었습니다. 하이디,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그러나 하이디는 대답도 하지 않고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밤 12시가 지나서였습니다. 으악, 사람 살려! 도깨비다! 복도에서 로텐마이어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인이 달려가자 흰 보자기를 뒤집어 쓴 작은 괴물이 복도 모퉁이를 돌아 바람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인이 집안을 살펴보니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한걸, 현관문을 분명히 잠갔는데 아무래도 도깨비 짓인가 봐. 그날 밤부터 집안 식구들은 무서워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클라라의 아버지가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내가 왔으니 이제 안심들 해라. 그런데 하이디의 얼굴빛이 몹시 나쁜 것을 본 클라라의 아버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네. 의사를 불러야겠어. 의사가 와서 진찰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이디는 흰 침대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매일 밤 꿈속에서 복도를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클라라의 아버지가 하이디 몸을 흔들었으나 하이디는 눈을 멍하니 뜬 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알프스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쌓이고 쌓여서 생긴 마음의 병입니다. 이것이 목리병이지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일 당장 알프스로 데려가 주어야 되겠군요. 클라라의 아버지가 선뜻 승낙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이드는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아저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튿날 아침 클라라는 하이디와 헤어지기 싫어서 울었습니다. 하이디가 알프스로 가면 싫어요. 난 심심해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클라라를 달랬습니다. 하이디가 건강해지면 곧 다시 오도록 할 테니 울지 마라. 하이디도 클라라와 헤어지는 것은 아쉬웠으나 클라라의 아버지와 함께 기차에 오르고 곧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마침내 알프스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왔어요. 오, 하이디! 두 사람은 끌어안고 반가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이디는 피터와 할머니에게 선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는 재미있는 책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알프스에 돌아온 하이디는 피터와 새끼 염소와 함께 산과 들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습니다. 피터, 이 꽃 좀 봐. 어쩌면 이렇게 예쁠까? 저쪽에 가면 더 예쁜 꽃이 있어. 그리 가자. 하이디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클라라가 하이디에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편지 내용은 클라라가 알프스에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우와, 클라라가 온대. 며칠 후 클라라가 할머니와 함께 알프스의 오두막집에 왔습니다. 하이디, 보고 싶었어. 두 소녀는 반갑게 끌어안았습니다. 하이디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밀며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어머,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울까? 클라라는 계속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클라라 때문에 하이디와 놀지 못하게 된 피터는 심술이 났습니다. 피터는 클라라가 꽃밭에 내려앉아 노는 사이 휠체어를 골짜기 밑으로 밀어 떨어뜨렸습니다. 클라라는 휠체어가 없어서 꼼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피터는 곧 자기 잘못을 뉘우쳤지요. 그러나 하이디는 너무 화가 나서 피터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난 그렇게 네가 나쁜 친구인지 몰랐어. 이제 너하고는 말도 안 할 거야. 그러자 클라라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휠체어에만 의존하지 말고 클라라가 혼자서 걸어보라고 하시는 건지도 몰라. 그 후로는 하이디와 피터가 클라라의 손을 잡고 걷는 연습을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몹시 힘들어했으나 클라라는 차츰 잘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가 연락도 없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빠!
클라라는 피터와 하이드의 손을 뿌리치고 달려가서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니, 클라라, 네가 달릴 수 있다니. 클라라의 아버지는 놀라움으로 그 자리에 우뚝 서 버렸습니다. 네, 아빠, 전 이제 혼자 걸을 수 있어요. 이건 모두 하이디와 피터, 그리고 알프스의 맑은 공기 덕분이에요. 클라라의 아버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답니다. 끝.